네, 오늘은 제 동영상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토바이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전문적인 리뷰는 안 될 것 같고요. 입문자의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바이 입문자라서 아직까지 그렇게 오토바이의 장르라든지 그런 걸 많이는 모르는데 나름 이제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해보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알아낸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오토바이는 크게 5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쿠터, 네이키드, 슈퍼스포츠, 크루저, 투어러,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사이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류를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루저 중에서도 뭐 차퍼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페 레이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드벤처라는 것도 있고, 오프로드라는 장르도 있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타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종류가 많은데 왜 5가지밖에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크게 입문자가 접근할 때 봤을 때 들어가는 크게 분류해 놓은 거는 한 5개 정도로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5개로 해봤습니다. 일단 스쿠터는 우리가 흔히 길에서 보는 배달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볍게 마실 나갈 정도의 작은 사이즈, 그 정도의 차를 스쿠터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앉은 자세를 보시면은 편안한 의자에 앉는 느낌이고, 발판이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올려놓기가 편한 자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작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50cc, 큰 배기량 500cc까지도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작은 cc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 그런 것이 이제 스쿠터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르는 이제 네이키드라는 장르인데요. 이제 네이키드라는 게 영어로는 이제 빨가벗었다는 뜻인데, 뭐가 빨가벗었냐면은 이제 각종 부품들이, 엔진이라든지 뭐 클러치라든지 그런 부품들이 노출이 돼 있다, 커버가 없이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빨가벗었다, 그래서 그런 네이키드라는 장르가 그 다음 장르고요. 앉은 자세를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발판이 뚫려 있지 않고 이제 다리가 이제 하늘을 지나가지고, 의자를 지나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스타일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네이키드 장르가 되고요. 앉은 자세도 스쿠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기울인 자세죠. 조금 더 긴장이 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이제 보통 제 12-125R 같은 경우도 이제 125cc인데 보통 125cc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기량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량이 중간에 250cc, 300cc 그런 걸 쿼터급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000cc까지도 올라가는 걸 리터급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배기량이 높아지고 출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차를 컨트롤하기가 입문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네이키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스포츠라는 장르인데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레플리카 아니면 R차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스포츠성이 강한, 좀 속도를 좀 내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앉은 자세가 앞으로 많이 기울었죠. 많이 기울어서 좀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는데, 저런 자세로 해서 좀 속도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장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장르는 이제 크루저라는 장르인데요. 크루저 같은 경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할리 데이비슨이죠. 할리 데이비슨. 보통 이제 지나가다 보면 배기 소리가 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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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다다다다다당 이렇게 가는 그런 오토바이 장르를 크루저라고 부르고요. 보통 배기량도 높고 그 다음에 토크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운전이 좀 가능하고 앉은 자세도 조금은 릴렉스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어러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 투어러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고급 장비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기량도 높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도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오디오 시스템도 있고 심지어 에어컨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많고 장거리를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배기량도 높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 이제 혼다의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가 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후진 기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장르들이 있고요. 그리고 면허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나 아니면은 뭐 네이키드도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스포츠도 배기량에 따라서 125cc 이하일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고요. 보통 자동차 면허 2종 보통이나 뭐 1종 보통 그 정도 있으면은 운전면허 오토바이 운전 필요 없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면은 자동차 면허로 그냥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cc 초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2종 소형 면허라고 오토바이 면허가 따로 필요한데요. 사실 말이 2종이지 자동차의 2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처음에 오토바이 면허가 2종 소형이라 그래서 그럼 나는 뭐 1종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 정도면 그냥 탈 수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괜히 같은 2종이라 그래서 그냥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꼭 면허를 따고 면허를 시험을 보고 연습을 하고 타는 게 확실히 더 안전합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볼 때 한국은 이제 뭐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면허 시험이 굉장히 좀 헐렁한데 오토바이 면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면허는 따긴 땄지만 상당히 충분히 교육을 다 못 받은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이 아직 산더미 같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사실 면허가 어떤 식이냐면 굴절 코스, 그 다음에 S자 커브, 그 다음에 장애물 통과, 일자 코스만 통과하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굴절 코스인데, 굴절 코스는 이제 기역 니은으로 생긴 코스예요. 그 길을 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렇게 한번 꺾어서 90도를 꺾고 또 90도를 꺾고 나가는데, 그 나가면서 검지선을 꼭 밟거나 아니면은 넘어지면서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2번 밟으면은 불합격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모르는 사람이 그걸 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으면은 붙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코스예요. 뭐 굴절 코스만 통과하면은 나머지 코스는 그냥 거저먹기인데, 뭐 처음 저도 그 오토바이 면허 같은 경우에는 연습 하나도 없이 그냥 그 현장에 가서 그 잠깐 10초, 20초 타본 게 그게 뭐 경험이었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 번 도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몇 번, 4번, 5번, 6번 그렇게 뭐 잠깐 1분, 2분 타보는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운이 좋으면 통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요행을 바라고선 도전을 해서 떨어졌다가 그냥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돈을 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림상으로는 지금 뭐 스쿠터가 제일 낮은 배기량이고, 이렇게 점점 배기량이 올라가는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되긴 됐는데, 뭐 딱히 장르에 따라서 배기량이 크고 작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흔히도 우리 뭐 같은 세단 종류도 같은 세단이라고 하지만 배기량에 따라서 소형 세단도 있고 중형, 대형, 고급 세단 뭐 그런 식으로 장르도 나뉘잖아요. 다 배기량도 뭐 1리터에서 뭐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마찬가지로 다 같은 세단이지만 배기량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장르마다도 배기량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산 오토바이는 혼다의 CB125R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 125cc의 오토바이고요. 네이키드 장르의 입문급쯤 되겠네요. 굉장히 낮은 cc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는 한 달쯤 된 것 같고요. 네, 주말에만 타고 있습니다. 보통 입문자 입장에서 일단 오토바이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레버가 양쪽에 있고요. 이쪽 레버는 뭐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그냥 잡는 용도고요. 이게 자전거 브레이크가 아니라 클러치 역할입니다. 수동이고요. 이건 6단 수동 오토바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빔 일반 등이고요. 시동을 켜면 자동 일반등으로 들어오고요. 이거는 경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깜빡인데,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깜빡이, 그냥 누르면 캔슬이 됩니다. USB 포트가 있는데 이거는 순정은 아니고 전 주인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페달을 보시면 여기 발을 얹어 놓는 것이고요. 여기 클러치인데, 먼저 오토바이 변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바이 변속기는 좀 자동차 변속기와 좀 다른데요. 먼저 자동차 변속기를 보시면은 1, 2, 3, 4, 5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저게 사실상 1, 2, 3, 4가 아니라 1 중립 2, 2 중립 3, 3 중립 4 이런 식으로 중립을 항상 거쳐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시퀀셜 변속기라 그래서 1부터 6단까지 차례차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올라가서 6단에서 내려오려면 6, 5, 4, 3, 2, 1 이렇게 다 내려와야 돼요. 한 단씩 모두 다 거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호를 받을 때
6단에서 이제 신호를 받고 이제 정지를 했다고 치면은 바로 6단에서 중립을 넣고 1단에서 바로 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6단에서 신호를 받고 서 있다가 1단으로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6단에서 6, 5, 4, 3, 2 다섯 번을 발로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고요. 시퀀셜 변속기는 뭐 장단점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레이싱 차들은 이제 시퀀셜 변속기를 쓰긴 하는데, 오토바이는 뭐 공간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발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비교적 간단한 시퀀셜 변속기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조작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발판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저 고무 부분을 아래로 밟거나 아니면은 발등으로 하나씩 위로 올리는 식으로 1, 2, 3, 4, 5, 6 이렇게 변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등으로 저걸 6단까지 밀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거를 신고 발가락이 노출된 그런 신발을 신으면은 발가락이 굉장히 아프죠. 발가락 뼈가 굉장히 아파서 보통 이제 커버 같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타본 오토바이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면허 시험 볼 때도 이제 그 시험 볼 때 연습했던 걸로 봐서도 이게 중립 같은 경우가 이제 1단하고 2단 사이에 있는데, 그게 반단이라고 해서 이게 살짝 눌러야지 중립에 들어가요. 이게 살짝만 힘을 더 주면은, 예를 들어 1단에 있다가 살짝만 힘을 주면 2단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2단에서 살짝 밟으면은 1단으로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 이제 기다리거나 주차를 해놓고 기다려야 될 때 이제 중립을 놔야지 이제 클러치를 놓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차가 이제 계속 앞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지거나 하는데, 클러치를 놔버리면. 그래서 중립을 놓아야 되는데, 저게 중립 넣기가 상당히 미세한 조정을 해야 돼서 어떨 때는 그냥 아예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끄는 것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집에 왔는데 이제 6단으로 놓고 이제 집에 다 와서 집 앞에서 이제 주차를 해놓고 6단에서 시동을 끄면 다음날 예를 들어서 시동을 켰을 때 그대로 6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자동으로 중립에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마지막에 남겨놨던 기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기어가 몇 단인지를 보고 6단에 남겼으면 5, 4, 3, 2, 1 계속 밟아주면서 저단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렇게 기어를 항상 움직여야 되는 게 조금 상가십니다. 오른쪽이 이제 자동차의 악셀이고요. 이걸 당기면 붕 이렇게 RPM이 올라가고요. 이거는 시동을 껐다 키는 장치인데, 일단 열쇠를 꽂고 전원을 킨 다음에 요걸 넣고 요거를 점화를 해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물론 클러치를 잡아야지 걸리고요. 이렇게 끄면은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요거는 앞브레이크를 잡는 거고요. 여기 발을 올려놓고 이게 뒷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부품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좀 널려 있어서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가 속도계, RPM, 그 다음에 기름, 시계, 그 다음에 그리고 기아 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뒤에 열쇠를 꽂으면 조그만 사물함이 있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의 사물함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런 게 있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수리 키트가 있네요. 수리 키트 열어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네요. 이건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조명을 켜면 이렇게 생겼고요. 하이빔을 켜볼게요. 하이빔을 켜면 이렇게 됩니다. 헤드라이트가 좀 특이하죠. 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환경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몸이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둘 다 장점과 단점인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원한 느낌, 좀 자유로운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이제 단점은 당연히 이제 사고가 나면은 신체가 완전히 그 사고에 노출이 된다는 게 큰 단점이 되고요. 그게 좋아서 타는 사람들은 또 타는 거고, 그게 싫어서 타기 싫으면 안 타는 거고, 그렇고요. 저는 뭐 재미는 있어요. 자동차하고 좀 색다른 맛이라서 재미는 있긴 한데,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아직도 자동차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딱히 이 공간이라는 게 없이 그냥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헬멧은 의무로 쓰고 타야 됩니다. 헬멧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헬멧이라고 하던데, 헬멧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윗부분만 이제 보호해주는 헤브 페이스, 그 다음에 얼굴만 얼굴만 남겨놓고 노출시키는 오픈 페이스, 그리고 전부 다 커버하는 풀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페이스가 쓰고 벗기가 가장 힘듭니다. 저게 그냥 모자 쓰듯이 탁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스티로폼 속에 폼이 머리를 사방에서 꽉 눌러주는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람들 헬멧 그 얼굴을 보면은 뺨이 양쪽에 그 스티로폼 폼이 뺨을 꼭 누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짜부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머리도 완전히 헝클어지고, 그 속에 완전히 여름 같은 경우에 땀도 많이 나고, 그래도 머리를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오토바이 사고 나면 머리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하고, 머리를 다치면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페이스를 저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나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김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신호를 받는다든지 잠깐 속도를 조금씩 천천히 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숨쉬는 부분에 꼭 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열고 타게 되면은 그나마 공기가 통하는데, 그러면 또 이 사이로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헬멧은 탈 때는 꼭 닫고, 신호받거나 잠깐이라도 서게 되면 무조건 열어야지 되고요. 장갑도 샀는데 장갑하고 자켓도 샀거든요. 장갑이나 자켓은 꼭 의무는 아닌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샀습니다. 오토바이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종류라든지 면허에 관한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CB125R에 대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처음 접한 차고요. 125cc인데 다들 처음 입문할 때는 이제 낮은 cc부터 시작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쿼터급도 좀 크다고 하고 차라리 125cc부터 시작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저는 야마하의 MT-03 쿼터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5R을 이제 그냥 시작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 배기량부터 시작을 하라는 게 그 스로틀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거를 어, 너무 감 없이 확 돌려버리면은 차가 너무 퉁 튕겨 나가 버려서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할 것 같은데 125cc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입문자라도 그 출력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번 타다 보면 금방 또 적응이 돼서 어 조금 좀 답답하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하거든요. 그 속도 올라가는 게 어, 엔진의 힘을 끝까지 억지로 짜낸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느낌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서 그 속력을 올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한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뭐 자동차를 비교하자면 제 660이 660cc인데 그 작은 엔진으로 이제 속력을 뽑아내려면 조금 뽑아낸다는 듯이 억지로 짜낸다는 듯이 밟아야 되는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그 넉넉한 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출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125cc를 입문자용으로는 좋긴 한데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잠시 이제 좀 거쳐가는 단계, 이 정도 스로틀을 돌렸을 때 차가 이 정도 나가는구나 정도 감을 잡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지금 탄지는 한 달 정도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좀 기변을 좀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출력이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